안녕하십니까, 윤유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동안 제가 다른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실적 중심, 그리고 밸류에이션 중심, 그래서 실적 대비 싸냐 비싸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기본 분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슈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 종목입니다. 아스트란 종목인데, 지금 사야 될 종목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안정적인,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코로나의 피해를 본 종목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고, 주가도 떨어졌겠죠.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던 실적은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럼 주가는 다시 상승이 되겠죠. 그 관련돼 가지고 오늘은 코로나 피해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 피해주를 제가 전체를 다 봤어요. 이 종목이 최악의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네,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졌던 실적은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다시 정상화되겠죠. 네, 주가 역시도 정상화되겠죠. 주가가 고점 대비 70%나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떨어지기 직전 그때보다 주가가 무려 60%, 마이너스 60%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될 거란 얘기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좀 토론하듯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스트는 비행기 동체, 후면 동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히 보잉 737 맥스라고 해서 보잉의 차세대 전략 기종입니다. 이쪽에 동체 후면을 만들어요. 이쪽이 있고 중앙이 있고 앞면이 있는데 이 동체 후면은 이 곡선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좀 고도의 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오히려 중앙과 앞면보다도 뒷면이 더 기술력이 좀 필요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업계를 보시게 된다면은 항공기의 부품, 뭐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원래는 한국우주기가 상장 기업이죠. 예, 이쪽에서 분사를 했어요. 분사를 했고, 중요한 거 파란색으로 두 가지를 좀 썼습니다. 하나는 보잉 쪽과, 또 보잉은 저 세계 1위 민항기 제조사죠. 엠브라이르라고 또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3위입니다. 2위는 저 유럽 쪽에 있는 에어버스가 되겠죠. 1위와 3위 항공사 쪽에 주력 기종을 맡았어요. 이게 지금 737 맥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잉의 차세대 전략 기종입니다. 보통 민항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모델을 정하면은 한 20년 정도 제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이거 계약을 한 거거든요. 2015년이면 거의 최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 기종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보잉 737의 후면 동체를 아스트가 이제 담당을 계속 맡게 되겠죠. 엠브라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이제 전략 기종입니다. 이쪽은 부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권을 땄어요. 사업권을 따내면은 보잉 쪽에 납품하는 것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좀 더 좋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부분별 매출 보면은 그냥 후면에 있는 동체 그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별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네, 수출이 96%나 됩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현재는 보잉 쪽에 이제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 내수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칼기 이쪽에 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수출 비중이 이렇게 90%가 넘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환율 노출도가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2020년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2021년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최근까지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입니다. 과거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공급이 본격화가 되게 된다면 환율 수혜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만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악재가 있어요. 이 악재를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이 코로나19 최악의 종목인가? 근데 사실 코로나19 때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까 보잉 737 맥스라고 보잉의 주력 기종이잖아요. 전략 기종이고 추락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아, 이 조종사의 실수일 수도 있다. 이때까지는 왜 추락했는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왔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또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추락하면 이거는 단순 비행기 조종사의 실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다행히, 이거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죠. 아무튼 이때 두 번의 추락 때문에 350명, 인도네시아 쪽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쪽 35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게.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비행기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가 결함나면은 원인을 밝혀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인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서 못 타요. 근데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였어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설정 값을 추락하지 않게끔만 세팅을 제대로 해놓으면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운전사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운전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모든 결함을 다 완료하고, 뭐 센티값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테스트 운항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40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됐던 게 1년 만에 거의 운항 허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시범 운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40개 국가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허가를 안 해줬어요.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어떻게 그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도 운행을 허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필요하거든요. 비행기가 지금 현재는. 자, 이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운행 허가를 하면 뭐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2020년도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선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내선들은 움직이잖아요. 뭐 제주도 가면 사람 꽉꽉 채워서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제선이죠. 활주로에 국제선용 비행기들이 그냥 정차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비행기들이 좀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야지 비행기 노후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체 주기나 일어나고, 그래서 주문량도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행기 주문해봤자 이거 뭐 비행기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수요 부진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국내선은 움직이지만은 국제선을 지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를 주문했다가 인도를 해 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주문했다가. 그러니까 위약금 물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이게. 가령 2019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870대는 보잉뿐만 아니라 에어버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870대를 주문해가지고 870대를 다 인도에 갖고 갔어요. 근데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전체 1066대를 주문했는데 가져간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가져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문한 비행기도 안 가져가면은 신규로 주문을 해야지만 비행기를 막 만들면서 보잉이 비행기를 팔아먹으면서, 그리고 아스트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후면 동체 쪽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텐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있는 것도 안 가져가는. 지금 이게 뭐 떠리를 팔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보잉 쪽에서. 안 가져가니까 그 재고 남은 걸 가지고 야, 싸게 해줄 테니까 네가 좀 가져가라. 이런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터진 이 사건이 결국은 해결이 되려면은 코로나가 완화가 돼야 되겠죠.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해외 쪽에서. 그렇죠. 아무튼 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에요. 이 기업이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또 하나,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혹시나 보잉 737의 그 공급 계약 체결했던 것이 뭔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거래처가 바뀌고 소위 자기가 갖고 있는 밥그릇을 누구한테 뺏기거나 이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원래 이 기업은
단 한 번의 매출 역성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여기서부터 2001년도부터 최근 20년간의 제가 이제 매출액을 조사해 왔는데 단 한 번도 매출액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해왔어요. 무려 19년 동안 연평균 23%의 폭발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 항공산업 중에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역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항공기 제조 산업은 고성장입니다. 신흥국가 중에서 비행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적인 고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충격적인 역사적인 매출 하락이 한 번 일어난 거죠. 이런 게. 지금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도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해소가 돼야지 정상적인 실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아마 이런 흐름이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이렇게 갈 겁니다. 다시 이 궤도에 아마 안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얘들이 주력으로 만든 제품들이 품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이 빵원이 나왔어요. 그냥 비행기를 안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장도 셧다운되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는 나오다가 또 뭐 다 중단되고 매출은 아예 없어요. 매출 없고 조금 있고 조금 있고 그런데 이 모양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전 폐업이죠. 이거 완전히 이 상황이에요. 코로나 피해주들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 쪽과 항공 쪽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상황이 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결국은 완화가 되면은 이 부진했던 실적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악재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런 것이고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실적은 정상화 될 것이다. 그 전 페이지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7분기 연속 매출 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이게 전입니다. 2019년도 한 요 정도 매출 높이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이제 2021년도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회복되는 모습은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확실하게 올라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주가를 좀 볼게요.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여기가 2만 원, 여기가 한 15,000원. 지금이 얼마인가요? 6,000원입니다. 못해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때가 정상적이었을 때 정상적인 실적이 나왔고 정상적인 주가였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왜냐? 그 사이에 신규 사업이 또 나와가지고 아까 엠브라에르 있잖아. 보잉 말고 엠브라에르 후면 동체 사업권을 따낸 게 2019년도에 따냈습니다. 그게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잉 쪽에서만 실적이 있었고 2019년도에 새로 따낸 사업이 추가가 되면은 목표가가 이게 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그 말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 실적은 회복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라는 것을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가 회복이 되겠죠. 한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항공기 부품 산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산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싸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급하게끔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진짜 샘플 보니까 잘 만드네. 이거를 이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오케이, 너도 밴드로 들어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항공산업은 안 돼요, 그게. 왜? 안전성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잘 만들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한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지만 이쪽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아요. 뭐 기술력 좋다, 뭐 우리가 뭐 글로벌 기업이다, 안 통해요. 이게. 그래서 기존 거래처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코로나가 터진 뒤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 사이 아스트를 좀 괴롭힐 만한 새로운 경쟁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스트가 갖고 있는 밥그릇을 뺏어갈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이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 한 번 계약을 하면 장기 계약을 합니다. 10년, 20년. 왜 그러냐면은 보통 대형 민항기를 한번 이제 모델이 딱 나오면 그걸 이제 10년에서 30년 동안 이제 생산을 해요. 그러면 한 번 생산하게 된다면 그 납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어떤 부품을 납품한다. 그 업체가 비행기가 단종될 때까지 납품하게 되는 게 이쪽 시장입니다. 중간에 업체를 교체하지 않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있는 일인데, 이 벤더와, 그러니까 공급업체를 독점화 시킵니다. 단일 벤더화. 사실상 독점합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한 군데에다가 쓰면은 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두 군데에다가 쓰면은 경쟁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일 벤더가 아니라 듀얼 벤더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품질 경쟁이 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을 일삼게 돼요. 이게 그럼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단일 벤더화를 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이런 부품을 만들 때 공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비행기 제조 비용의 약 20% 정도가 공구 비용입니다. 치수를 재는 공구 막 이런 것들인데, 여러 업체를 만약에 공구업체로 선정해 버리면 그 업체 각각이 그 엄청난 공구 비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둘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둘 다 비용은 썼고 한 업체만 선정하기 좀 어렵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한 업체, 똘똘한 한 업체를 딱 잡고 우리가 너희들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대신 품질을 좀 더 확보 좀 해다오. 거의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스트가 지금 보잉 혹은 아스트가 엠브라이르하고 지금 제품 공급을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부러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증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인증, 세 종의 인증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기업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확보한 기업을 내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희귀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잉 쪽에서도 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보잉 밑에 한 2천여 개의 납품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의 베스트 업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좀 생산이 중단되고 약간 공백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바꾸거나 보잉 쪽으로부터 이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 좀 드립니다. 항공산업은요, 고성장 산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쪽에 이제 신흥국가들이 많잖아요. 옛날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다 시골이었는데 지금 시골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다큐멘터리 보면 뭐 맨발로 뭐 흙길을 걸어가고, 지금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비행기 수요가 이제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7%, 8%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 쪽에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제 이런 쪽의 수요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5개국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런 쪽이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항공시장이. 그래서 시장에서 전망치가 뭐냐면은 앞으로 20년간, 그러니까 한 2040년, 그렇죠? 2038년 이때까지 신공항 및 신규 노선이 항로가 17개가 신설될 전망이고 이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44,000대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보잉과
그 에어버스 쪽 그 주문하는 걸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폭발적인 주문량이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기종이 좀 전략 기종으로 될까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뉴욕으로 간다 그러면 초대형 비행기가 움직였죠. 그 대륙과 대륙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 아시아에서 미국. 그러니까 대륙간 이동이기 때문에 초대형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쪽으로 비행기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행객들은 만약에 내가 보스턴을 가는데 직항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타든지 혹은 버스 타고 가든지 이것이 용인이 됐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는 안 갑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로 내가 가고자 하는 직항 항로를 원해요. 그러니까 큰 비행기보다도 자잘한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조금씩 조금씩 많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 항공기 선호도 높아져요.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 신흥국가들 쪽이 밀집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 수요가 증가하는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멀리 미국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쪽 가요. 거기서 거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주변 국가를 가잖아요. 멀리 여름 휴가 간다. 미국, 유럽 물론 여기 가시는 분들 있지만 대개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쪽도 여행하는 게 다 그쪽 지역에서만 이제 돕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저비용 항공사들도 많이 좀 성장을 좀 많이 했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도 옛날엔 2개짜리 비행기가 있다면 복도 하나짜리 중형 비행기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스트가 근데 다행히 아스트가 주력으로 만드는 비행기의 부품이 어디 쪽이다? 보잉 737 맥스라는 중형 그리고 엠브라이르 E2 기종 이것도 중형입니다. 이 두 쪽을 만들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비행기 모델 쪽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비행기가 코로나 이전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앞으로 20년 동안 4만 4천 대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0%가 중형 비행기입니다. 중형 비행기. 이 비행기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주문이 막 밀려가지고 이 비행기를 납품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9년, 8년 이랬어요. 계속 밀리니까. 이만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기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코로나가 다시 이제 해소가 되고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다시 나오겠죠. 아마 생산 가동률을 좀 더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한 70%였는데 한 100%까지 올려가지고 주문이 엄청나게 쇄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와는 다른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생산 가동률을 더 높일 거예요. 밀려있는 물량을 빨리빨리 이제 해치우려고.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자, 업황 회복 시 이제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보잉 737 맥스 쪽 시장을 보겠죠. 이걸 보시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잉의 차세대 주력 기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가. 보통 항공사들은 비용 싸움인데 이게 연료 싸움이에요. 연료 비용 아끼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가 20% 적은 연료를 가지고 운항거리가 1000km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비용 항공사들은 연료비 싸움이거든, 결국은. 연료비를 절감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또 하나, 신규 노선 발굴도 가능해요. 1000km를 더 가니까.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까지 가야 될 걸, 잘하면 홍콩까지도 가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규 노선까지도 이제 발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노후화된 비행기를 갖고 있는 항공사들은 빨리 이런 비행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겠죠. 교체 그 주기가 오게 된다면 그 그냥 곧바로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아마 주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잘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하니까 그 엔진이 굉장히 커요, 얘네가.
커가지고 비행기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러지 않게끔 뭔가 했는데 이게 세팅 값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튼 결국은 코로나 완화가 된다면은 전 세계 항공 그 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쪽은 비행기 노후화가 되잖아요. 교체 주기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노후 기종 교체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이클이 이게 하나 있고 여행 수요가 다시 급증하겠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신혼 부부들이 최근 3년 동안 신혼여행을 못 갔잖아요. 2020, 2021년, 22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그쵸? 전 세계 신혼부부들이 해외여행 못 갔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칠순 잔치하게 되면 요즘 뭐 잔치합니까?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들이랑 또 여행 가는 그런 수요도 있고. 이것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안 간 게 아니면 못 간 거잖아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여행 수요가 급증이 아니라 폭발적인 증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때. 그러면 그 이제 항공사들은 본격적으로 또 경쟁 모드에 좀 돌입하겠죠. 그 경쟁이 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연료비 절감. 그리고 신규 노선 확보.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봤자 인도에 가져가지를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아무튼 넘어가고요. 엠브라이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엠브라이르가 그 브라질 항공사예요. 이게 세계 3위 민항기를 만듭니다. 얘들은 좌석수가 한 80석에서 150 정도 되는 약간 중소형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비행기가 굉장히 인기 기종이에요. 왜냐? 이 저소음 설계 때문에 소음 규제가 강한 도심지죠. 런던 공항 가면 옆에 그냥 건물이 있어요. 이 빌딩 숲 사이에 그 공항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비행기 함부로 이착륙 못 합니다. 공항에서 지정한 비행기 모델만 이착륙할 수 있어요. 왜?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 여행지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구체화시키잖아요. 그냥 옛날에 서울, 부산 뭐 이랬는데 지금은 작은 도시까지도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직항로를 선호하니까 여행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아스트가 2019년도 9월 달이면 거의 하반기죠. E2 기종의 그 후면 동체 쪽에 아예 사업권 자체를 통째로 샀어요. 예. 사업권을 샀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9월 달에 사왔으니까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했으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게. 이쪽에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수주를 2조 원 정도 받았어요. 이 비행기가 이제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 이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조 원의 그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연간 1천억 원이라는 규모죠. 그럼 이게 1천억 원이 아스트한테 큰 거냐 적은 거냐? 코로나 직전에 얘들이 매출액이 1,400억이었습니다. 1,400억인데 신규 사업으로 1천억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영업이익률이 달라요. 이게 보잉 쪽은 그냥 제품을 공급하는 건데 사업권을 갖고 있어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수익 쉐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죠. 근데 이게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이게. 실적이 조만간 나오겠죠. 코로나가 완화되고 아까처럼 여행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된다면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쪽에. 새롭게 더해지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더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과거 실적을 크게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실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엠브라이더 기종이고 뒤에 후면 이쪽에 어렵죠. 그러니까 승강타, 방향타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조, 판매, 기술 이전에 관한 모든 독점적 지위 및 권리를 양수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티어 1으로 올라갔습니다. 얘들이 이제 티어 이제 2 정도 되는데 벤더 중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1등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이게 수주 잔고예요. 이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앞으로 너는 우리한테 이만큼의 물건을 납품해라. 우리가 그만큼 너희들한테 발주를 줄 테니까. 납품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수주 잔고는. 이 수주 잔고가 이거 이제 최근에 3분기까지 제가 3분기까지 조사를 했어요. 2021년도 3분기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조 5천억 원입니다. 3조 5천 원의 일감을 갖고 있어요. 일감. 지금 근데 아직 이게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셧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감이 매출로 전환이 안 되고 이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규모를 볼게요. 이게 왜 24년치냐. 2019년도에 매출이 1,446억 원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24배, 즉 연간 1,446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던 아스트한테는 24년치 일감이라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앞단에서 독점적 사업이고 안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드린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밥그릇이라고 보죠. 이 밥그릇을 안 뺏겨요. 뺏어갈 사람도 없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이쪽을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었는데 보잉 쪽에서 얘네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 때문에 비행기 추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증을 가졌는데 인증을 갖고 있는 업체를 어디서 또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 뺏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스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진짜 실적 회복하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하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기업은 특성상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객사,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이 수주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수주 잔고.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빠르게 좀 반영이 될 걸로 좀 보여요. 아무튼 실적은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동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쪽 수주, 그러니까 이게 스프린트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잉 쪽 자회사입니다. 같은 보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잉 쪽 있죠. 이게 수주 총액이 13억 달러. 지금 수주 잔고가 한 8억 달러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엠브라이어 쪽, 그쵸? 2019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2038년도까지 납품해라. 그쵸? 거의 20년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17억 달러. 17억 6천만 달러인데 17억 1천만 달러. 5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동안 5천만 달러만 이제 공급이 됐고, 이게 17억 달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29억 달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1,200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면은 거의 이제 아까 3조 4천억 원, 3조 5천억 정도, 이 정도 규모라는 얘기죠.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숫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뭐 그래프 딱딱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저걸 믿어야 돼 또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잘 버텨야 되는데 재무안정성을 좀 보겠습니다. 얘들이 직원을 자를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 못해요. 왜냐면 아까 그 수주잔고 비행기가 우리가 기계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부품을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수주잔고를 매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때 그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잘라서도 안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가 될 때까지 공장이 다시 풀 가동이 될 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돈을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동 비율이 한 98% 정도 되고 이 정도면 좀 괜찮아요. 이게 부채 비율이 한 200% 정도 되고 얘들이 그동안 부채 비율이 좀 높았죠. 이유는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잉 737 맥스 수주가 증가해가지고 시설 투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또 엠브라이어로 또 사업권을 따냈잖아요. 또 이때 돈이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졌는데 결국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것들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요 부채 비율도 조금 더, 차입금이 있어요. 이게 채무가 좀 있거든요. 이 채무를 상환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4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국내선도 다 얼어붙었죠. 국제선은 당연한 거고요. 법적으로 못 갔죠, 해외는. 국내도 못 갔어요, 사실.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미국을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국제선은 아직은 얼어붙어 있죠. 해외여행 자유가 안 되니까 지금은. 국내선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에, 해외 이제 소식에 따르면은 미국의 국내선 탑승률이 평균 84%까지, 평년 대비 84%까지 회복이 됐고, 지금 뭐 거의 회복이 됐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항공사들이 지금 항공 편수를 늘리고 있고요. 조종사하고 승무원들도 또 채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악에서 완전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내수 쪽은. 근데 이제 국제선 쪽만 이제 회복이 되면 되겠죠.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보잉은 희한하게 중국하고 좀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전체 비행기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의 물량이 중국에다가 그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중국이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약간의 이제 스탠스를, 난 니들 거 안 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시진핑이랑 그 바이든이랑 이제 영상 그 회의를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전날 중국에서 중국 이제 중국 그 당국에서 운항을 그동안 안 했는데 운항을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이걸 허가를 했어요. 그 전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협상 카드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보잉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서비스업이 많지 그 제조업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보잉은요, 미국의 자존심이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 쪽에서는 표밭입니다. 이쪽이. 아니, 그 협력업체가 2천 개가 있으니까 그 직원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압박용 카드로 썼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좀 해소가 됐어요. 운항을 일단 허가를 했어요.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했으니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민항기사들이 이제 뭐죠? 주문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중국 내에서 막 테스트 비행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잉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외신에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초에 중국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좀 건수가 좀 큽니다, 이게.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로 해요. 아무튼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어떻게 될까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거는 뭐 제가 이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떠드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트란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저 같으면 이걸 사겠습니다. 사고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완화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업계에서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5만 명씩 걸리고 이번 2월 말이면 한 뭐 10만 명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뭐가 분위기 좋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 쪽에서는 지금 집단 면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만 명이 걸렸는데 지금 20만 명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줄어들어요. 유럽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잘하면 이제 팬데믹 말년에 이런 이제 시초가 좀 보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코로나는 이제 언젠가 사라지는데 업계 관계자는 2023년도 내년 말이면 완전히 지금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죠. 그동안 저는 기업의 실적에 근거해서 밸류에이션을 바라보면서 적정 주가를 산출했지만 이거는 적정 주가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적보다는 이미 저 수주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이 기업의 실적 상승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부터 올라가요. 최근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실적 엉망진창인데도 시장의 회복, 정상화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실적 회복보다도 주가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어, 비행기가 추락을 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 추락을 했거든요. 이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행기 추락했던 이슈는 모두 해소가 됐잖아요. 원인도 다 밝혀졌고, 그쵸? 운행 허가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정상화되면은 한 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과거 2018년도의 실적인데 이때는 엠브라이르 사업권이 없었어요. 그 사업은 2019년도 6월 달에, 9월 달에 딴 겁니다. 원래는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당 가치가 약간 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엠브라이르 사업권하고 신주 인수권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퉁 쳐가지고 그냥 목표가를 그냥 과거 주가 떨어지던 이쪽을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요게 지금 점선이 10,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점이 한 20,000원인데 이 중간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언제? 2022년도에. 지금은 6,000원입니다. 주가가. 6,000원이면은 10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또 항공산업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수주상고 일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거고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은 제가 여기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떨어졌던 실적과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근데 한번 기다려보죠. 이 종목도 제 포트에, 작전주 포트에 넣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